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 신조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20살처럼 찰자여서 그런지 생각도 외모도 젊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솔직히 뒷모습은 20대 애들만큼 탱탱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예쁜 외모 덕분에 제 인생은 항상 즐거운 꽃길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음에도 상관없다며 만나달라는 남자들이 넘쳐났고요. 심지어 30대 남자들도 선물을 사다 바치면서 만나달라고 하니 인생에 고민이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딸이었어요. 첫 남편이랑은 연애 때부터 안 맞아서 자주 싸우곤 했었는데 덜컥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더 불같이 싸우다 결국 딸이 2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기도 지긋지긋해서 그 뒤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고요. 그 뒤로는 재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어요. 아이로 인해 내 삶이 발목 잡히는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워낙 어린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때 몸으로 금방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삼류 잡지 모델로 일하면서 매사 즐겁게 살았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아무리 몸매 관리를 잘해도 더 이상 모델로 일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을 놓은 지는 꽤 되었고 그동안은 남자들이 주는 용돈으로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그러다 몇 달 전 양다리로 남자 둘을 만나다 쏠쏠하게 돈을 받고 있었는데 들켜버렸고 돈줄이 확 마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명품을 팔기에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라 차마 처분은 못하겠고 그렇게 아둥바둥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봤더니 앳된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혹시 강미애 씨 번호 맞을까요? 맞는데 누구시죠? 저는 강미애 씨가 이철호 씨와 낳은 딸 혜정이에요. 내 딸? 혜정이라고? 네, 저 혜정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 초면이지만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넌 내 딸인데 당연하지. 아우 혜정아, 엄마가 돼가지고 너한테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저는 잘 지냈어요. 엄마도 잘 지내셨어요? 엄마는 뭐 그냥저냥 지냈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니? 혹시 나한테 양육비 못 받은 거 청구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지? 아, 엄마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제 결혼식에 엄마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어렵게 연락드린 거예요. 결혼? 어머 결혼하는구나. 축하해. 엄마가 딸 결혼하는데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장만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네. 혼수는 제 돈으로 다 마련했으니까 그럼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엄마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예쁜 한복 입고 참석만 해주세요. 그나저나 엄마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서울 변두리에 원룸 잡고 사는데 지금 월세도 몇 달째 못 내서 당장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큰일 났어. 아휴, 내가 오랜만에 연락 온 너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어디 가 계실 곳은 없으시고요? 없지. 나 원참 이 나이 먹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부탁한다는 말도 못한다 얘. 그럼 거처가 생길 때까지 저희 신혼집에서 지내실래요? 저랑 예비 신랑이랑 식전에 서울에 미리 집을 구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어머, 정말? 그래도 되니?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주소 문자로 보내줘. 내일 당장 갈게. 근데 혹시 화장실은 몇 개니? 나 남이랑 화장실 같이 쓰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서. 걱정 마세요. 화장실 2칸인데 엄마 혼자 하나 쓰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잘 준비해둘게요. 역시 이래서 딸을 낳아야 한다니까? 우리 딸 최고네. 고마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릴 때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딸이 결혼한다는 것이 신기했고
당장 지낼 곳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생각도 못했고요. 다음 날 저는 얼마 없는 살림들을 들고 딸네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야, 혜정아, 집 좋다. 엄마 너무 곤란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딸 혜정이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에이, 엄마가 곤란하신데 딸로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거의 처음으로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니까 큰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혜정이랑 결혼하는 분이시죠? 예비사위 반가워요. 네, 장모님. 저 혜정이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듬직하네. 우리 혜정이 잘 부탁해요. 처음 본 사위의 모습은 싹싹하고 키도 훤칠하니 잘생겼더라고요. 몸도 탄탄해 보이고 우리 딸이 남편감을 잘 골라왔구나 생각했었죠. 솔직히 말하면 내 남자였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모가 너무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대 끼고 같이 살기 시작하니 이런 선 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더라고요. 특히 딸이 집을 비울 때면 마음도 몸도 안달이 나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엄마, 어떡하죠? 회사에 일이 생겨서 저 내일부터 3일간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집에 재훈 씨랑 엄마랑만 있으면 서먹할 텐데 걱정이네. 혹시라도 재훈 씨 밥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재훈 씨는 밖에서 사 먹는다고 하니까요. 너도 참, 내가 사위랑 어색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이참에 너 흉도 보고 칭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지 뭐. 어쨌든 조심히 다녀오고 내가 그래도 김서방 끼니는 잘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엄마, 재훈 씨 챙겨줘서 고마워요. 딸이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리에 왜 그리 가슴이 뛰던지 딸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딸의 남자랑 그렇고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원래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장모님, 저녁 드셨어요? 참, 혜정이 오늘부터 출장인 거 아시죠? 응, 알지. 우리 김서방은 저녁 먹었어? 아직 김서방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네. 내가 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름 부를게. 괜찮지? 그럼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그럼 우리 재훈이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맛있는 거 차려놨어. 아, 정말요? 저 배고팠는데 저녁 준비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골뱅이 소면무침이랑 맥주. 와, 대박. 저 골뱅이 소면무침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우리 혜정이한테 재훈이 뭐 좋아하는지 살짝 물어봤지. 내일 주말이니까 마음 편히 맥주랑 같이 먹자.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 사위 얼굴이 발그스레해져서 더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둘이 몇 잔을 마시고 났더니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순간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혜정이 어디가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 장모님 닮은 예쁜 외모에 마음씨도 착해서 결혼 결심했었습니다. 어머, 나 닮아서 예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쁘다는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됐는데 고마워. 에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저는 처음에 뵀을 때 혜정이 언니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동안이시고 미인이셔서. 정말? 내가 좀 동안이긴 해, 그치? 나도 우리 재훈이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키도 훤칠하니 크고 싹싹하지. 몸도 좋지. 입술도 섹시하지. 어머? 내가 술이 취했나봐. 술이 취하니까 진심이 술술 나오네? 그 말이 끝나고 둘이 눈이 마주친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이 포개졌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서로 껴안고 정신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많은 남자들이랑 만남을 해봤지만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느꼈어요. 젊어서 체력도 좋지만 워낙 외모가 제 스타일이다 보니 얼굴만 봐도 흡족하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응, 김서방도 일찍 일어났네? 장모님, 저 어제 일 말인데요. 난 어제 좋았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어. 아, 정말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니 다행이 아닌 건가? 아무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재훈이는 나 안 좋아? 나랑 한 거 후회해? 설마 불만족스러웠어? 아니요, 사실 저도 너무 좋아서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혜정이가 이번 일을 알게 되면 서로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혜정이? 그치. 우리 혜정이가 알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자. 근데 혜정이랑 나중에 누구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요? 장모님이 더 좋았습니다. 장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하게 거리감 느껴지네? 이제 혜정이 없을 때는 미애라고 불러. 말도 편하게 하고. 아, 그럴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노력해볼게요. 그렇게 또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니 벌써 점심 먹을 때가 되었더라고요. 점심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도는 걸 보고 놀랐죠. 정말 속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지 천연 콜라겐이 도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그날 밤도 뜨거운 밤을 보냈었죠. 왜 이렇게 설레고 즐겁던지 이 나이에도 폭주하는 기관차 마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어김없이 사위와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셔 널브러져 있던 우리는 출장 갔다 온 딸에게 결국 들키고 말았죠. 이거 뭐야? 둘이 왜 같이 이러고 있어? 뭐야? 말 좀 해봐. 아, 혜정아 오해야. 그게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일단 진정해. 뭐가 아닌데? 둘이 뒤엉켜서 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 혜정아, 일단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미안해. 엄마가 허리 아파서 김서방이 마사지 해주고 있던 거야. 네가 우리 사이를 너무 왜곡해서 보는 것 같은데 우린 맹세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혜정아, 넌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내 집에 일찍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마사지 좋아하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엄마 아니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소름 끼쳐. 야 네가 엄마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렸을 때 나 버리고 간 걸로는 모자랐니? 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야? 그 나이 먹고 집도 절도 없어서 불쌍해서 걷어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미친년. 딸 남자랑 붙어먹으니까 좋냐? 뭐? 무슨? 너 엄마한테 지금 말하는 꼬라지가 뭐야?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디? 역시 피는 못 속여. 자그마한 실수 하나 가지고도 아주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게 네 아빠랑 똑같아. 그래, 나 미쳤다. 근데 어쩌라고? 재훈이는 나랑 더 잘 맞는다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진짜 미친 여자네. 남자의 미친 여자. 오빠도 돌았어? 아무리 나 안 키웠어도 내 엄마야. 어떻게 장모랑 그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하니? 진짜 제정신이야, 다들? 내가 니네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미친년들 돌아도 정도가 있지. 혜정아 진짜 미안해. 정말 술김에 실수한 거야. 다 필요 없고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그리고 아빠랑 오빠네 부모님한테는 내가 사실대로 다 말할 거야. 다시는 보지 말자. 진짜 살다 살다 별 더러운 꼴을 다 보네. 미안한데 혜정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혹시라도 네 말 듣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충격받고 쓰러지시면 어떡해.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라는 게 지 엄마랑 예비 신랑한테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더군요. 물론 저랑 사위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렇게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며 폐륜을 저지르는 딸도 잘한 건 없지 않나요? 딸의 기세에 못 이겨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위랑 그 집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다행히 사위가 모아둔 돈이 있어 오피스텔에 같이 머물게 되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죄책감은 들었지만 낮이고 밤이고 제 스타일인 남자랑 함께 지내니까 솔직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가 그러고도 애미냐?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줄은 진작 알았지만 하다하다 딸 예비신랑이랑 붙어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버러지 같은 것. 누구세요? 설마 혜정이 아빠? 그래,
너랑 그놈이랑 둘 다 혜정이랑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당장 사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내가 돌았어? 막말로 사위는 내가 더 좋다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해.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하고 먼저 조지려고 했는데 혜정이 얼굴 봐서 기회 한 번 더 준 거였다. 근데 너는 예전이나 나이 먹은 지금이나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건 하나도 안 변했네? 잔소리하려고 전화한 거면 끊어. 귀 아프니까. 지금 네가 한 짓 모조리 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앞으로 하루하루 지옥에 사는 게 뭔지 느끼게 될 거야. 응, 걱정 고마워. 잘 먹고 잘 살게. 다음 날 장을 보러 나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자꾸만 흘끔흘끔 쳐다보더라고요. 뭐 워낙 제 외모가 예쁘니까 시선을 한두 번 받아본 건 아니지만 묘하게 적대감이 느껴지는 눈빛들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니 사위가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이제 다 끝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 그가 건넨 휴대폰 속에는 저랑 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게시글 제목이 장모랑 차위놈이 붙어먹었습니다 였어요. 그걸 보니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말 그대로야. 이거 우리 회사 게시판에도 올라와서 팀장님이 나 호출했어. 나 자르라는 전화는 빗발치고 로비에 사람들 찾아와서 난리치니까 알아서 자진 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사직서도 제출했어. 뭐? 자진퇴사? 그럼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렇게 말한다고 바로 그만두면 어떡해?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그럼? 아니 그럼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녀?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수군거리는데 나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잖아. 내 입장 이해 못해? 아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당장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 나 이 업계에 소문 쫙 나서 당분간 일 못할 것 같아. 누나가 나가서 일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이 나이에 어디에 취업을 해? 마트에서 일을 하든 청소를 하든 뭐라도 해봐. 나 이제 부모님한테도 지원 못 받는단 말이야. 사직서를 냈다는 것과 당장 돈을 벌어오라는 말을 들으니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게다가 게시글의 댓글을 보니 헛구역질까지 나왔습니다. 제 인신공격을 비롯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악성 댓글로 몸이 덜덜 떨려서 읽다 말았어요. 사위는 분명 제 스타일인 남자였지만 팀장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둬버리는 꼬라지를 보자니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는 물음에 대책도 없고 저보고 돈 벌어오라는 소리에 우유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때마침 전에 만나던 나이 많은 오빠 한 명이 잘 지내냐고 인터넷에 뜬 사진 봤다고 문자가 와서 상황 설명하고 다시 그 오빠랑 잘해보기로 했어요. 이 일은 몇 년 전 저의 실제 사연입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저는 동네 근처 사람들과 채팅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소년에서 남자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의 여자친구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 그때 저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막장 같은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이름을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장민호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같이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올해 막 19살이 되었습니다. 외모로 보면 그녀는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킹카입니다.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제가 농구를 좋아했고 농구를 잘해서 항상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부모님의 유전자가 좋아서인지 외모도 뛰어나 연예기획사에서 연락이 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노래 실력이 완전 음치 수준이라 포기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여자친구와 고1 때부터 사귀게 되었죠. 비록 우리가 사귄 지 4년이 되었지만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년 동안 딱 한 번의 키스 경험이 있었고 그냥 입맞춤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순진했고 주변 친구들도 참 순진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들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진학에 진심이라 정말 그때는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손만 잡고 키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게 제일 행복했고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제가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순간에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사실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 장민호, 최근에 엄청 재밌는 앱을 찾았어. 나중에 너에게 추천해 줄게. 앞자리에 친구가 갑자기 돌아서며 저를 툭툭 쳤습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보니 분명 제대로 된 앱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같은 솔로들이 무슨 좋은 추천을 할 수 있겠냐. 분명 다들 불순한 것일 거야. 젠장, 내가 너와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했어. 부럽다, 너란 놈. 친구들은 모두 저에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타오르는 호르몬을 어디 분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이 앱을 아무도 몰래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앱 설명을 보고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채팅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 중년 여성으로 저 같은 젊은 남자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제하려고 하는 순간 채팅창이 하나 뜨더군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본인의 사진 같았고 보정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대략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좀 났지만 그녀는 제 미적 기준에 완벽히 부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남아 돌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와 채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호기심으로 대화를 시작했을 뿐인데 대화가 시작되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편안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주는 설교 같은 느낌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녀는 생활 속의 다양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대화 방식은 친구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누나 같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대화는 매우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영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실제 나이는 40대 초반이라 저의 이모뻘이지만요. 그리고 솔직히 그녀의 외모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단계를 지나고 나니 저는 거의 매일 밤낮으로 그녀와 채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 정도 지났습니다. 결국 제 강력한 요청으로 그녀는 저와의 오프라인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저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새로 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열심히 꾸미고 오늘의 데이트를 기대하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이 만남은 일종의 데이트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은 매우 예뻤지만 실제 만남에서는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결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연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색 니트와 중간 길이의 주름 치마 그리고 약 8cm 정도의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그 위에 크림 색상의 긴 코트를 걸친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은 그녀를 더욱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사진보다 실제로 100배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얼굴이나 몸매 어느 부분 하나 빠지지 않고 매력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처음으로 인터넷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TV에서 본 것처럼 신사답게 그녀의 의자를 빼주며 앉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매너가 좋은 남자네요. 지영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허리 뒤로 넘기며 치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천천히 구부리며 앉았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동작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저의 자존심을 한껏 만족시켰습니다. 누나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메뉴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보세요. 그녀는 제가 건넨 메뉴판을 받고 몇 페이지 살펴본 뒤 메뉴판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서양 요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여기 말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며 대화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 저도 이 레스토랑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새로 오픈한 곳이라고 들었고 평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가격이 꽤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지영 누나가 서양 요리를 잘 모른다고 한 것도 사실은 제 비용을 절약해 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한 것도 제 자존심을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초대한다고 한 이상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저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쥐어짜다가 결국 오늘 날씨 참 좋죠?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제가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이게 지금 할 말인가? 오늘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서툰 모습도 지영 누나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턱을 개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여기 근처 공원에 다양한 꽃들이 지금 만개했다는데 오늘 같은 날은 꽃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나요? 점심 먹고 같이 보러 가는 건 어때요? 지영 누나의 말을 듣고 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풀리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저도 처음에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 주제는 저에 관한 것이었고 그녀는 제 취미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꽃 보러 갔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감상했습니다. 공원을 나올 때쯤 이미 오후 4시가 넘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제 간청에 못 이겨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일반 영화관 대신 게임도 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멀티방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실 안에는 침대가 있었고 저는 이를 보고 조금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가 화를 낼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누나는 그저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외투를 벗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이든 공원이든 그녀는 항상 외투를 입고 있었기에 저는 그제야 외투 속의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검정색 옷은 원래 날씬해 보이게 하지만 그녀의 몸에 꼭 맞는 니트는 그녀의 매끈한 실루엣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신이 직접 조각한 듯한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녀가 침대 옆으로 걸어가 옆으로 몸을 돌리며 하이힐을 벗었을 때 저는 비로소 그녀에게 넋을 잃고 있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아직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와서 도와줘요. 그녀의 말에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 앉을 때 저는 미안하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여기가 침대인지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게임하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지영 누나는 몇 초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도 민호 씨 덕분에 이런 곳도 경험해보고 좋네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이제 어떤 영화를 볼지 알려주세요. 지영 누나는 옆에 있던 태블릿을 들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침대라는 것을 잊고 있었고, 하필이면 침대가 매우 잘 꺼지는 템퍼 매트리스라 그녀가 몸을 기울이자 침대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균형을 잃고 저에게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저도 균형을 잃고 침대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다 다른 곳을 잘못 잡게 되었고 그녀는 제 복부 위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젊은 혈기는 쉽게 자극을 받아 충동적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특히 그녀처럼 매력적인 여성과 함께 있다 보니 더 그랬습니다. 순간의 긴장과 충동을 억누르며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지영 누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녀의 예심 있는 반응에 저는 안도하며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고 영화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몸은 자연스럽게 제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섬세한 촉감, 그리고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는 제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비록 제게 여자친구가 있지만 그녀는 절대 그런 부위를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제 인생 처음으로 이런 촉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고 그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고 그 움직임이 지영 누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온몸을 떨며 놀란 듯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자신을 바보라고 욕했습니다.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다니 지영 누나가 당연히 화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저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강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영 누나는 저를 크게 꾸짖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앉아 얼굴을 만졌고 그녀의 뺨은 약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지영 누나가 화내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서둘러 태블릿을 들어 아무 영화나 골랐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지금은 영화를 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촉감을 떠올리며 동시에 그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멀티방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저는 차마 게임을 하자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원래 계획대로 지영 누나와 함께 강변을 걷자고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말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멀티방을 나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일에 대해 말인데 지영 누나는 스트레칭하면서 저의 말을 듣고 동작을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 침대가 그렇게 부드러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넘어졌죠. 다행히 우리 둘 다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영 누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제 작은 실수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고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강변을 걷자고 제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영 누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네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택시를 잡아주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제 머릿속에는 그녀의 부드러운 촉감과 그녀의 은은한 체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차단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집에 잘 도착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저를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서 저는 초조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에게도 이렇게 초조해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잘못한 쪽은 저였기 때문에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무욕축강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 10시가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8시쯤에 저녁 먹고 방금 집안일을 끝냈어요. 메시지가 온 줄 몰랐어요. 오래 기다렸죠?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바쁜 일이 있어서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너무 불편해요. 샤워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샤워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지영 누나의 완벽한 몸매가 떠오르며 그녀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채팅을 할 때 그녀가 샤워하러 간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상할 여지가 없었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녀가 샤워하는데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미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여자들은 샤워를 이렇게 오래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워하는데 5분 정도면 충분하고 머리까지 감아도 8분이면 끝나는데 말입니다.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저는 휴대폰을 열어 친구들의 새로운 소식이나 볼까 하며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전부 아름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오늘 약속 때문에 휴대폰의 모든 알림을 꺼두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장민호,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해? 왜 반 시간 넘게 내 메시지 안 봐? 무슨 일 있는 거야? 장민호, 빨리 답장해줘. 몇 시간째야? 장민호, 하루 종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아름의 연이은 메시지 폭격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급히 채팅창을 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내내 지영 누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아름에게도 소홀했던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몇 초 후 아름이 바로 음성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오늘 나를 무시했어? 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모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피하고. 아름의 가정 상황을 알기에 저는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정서적으로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도 곁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의 울음소리를 듣자 저는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에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름아, 울지 마. 내가 널 무시한 게 아니야. 휴대폰이 고장나서 충전이 안 됐어. 막 집에 와서 충전하자마자 바로 답장했잖아.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일부러 나 무시한 거잖아. 아름은 격양된 감정으로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순히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전화를 끊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며 어떻게 달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 무슨 일이야? 너 우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 그냥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어. 내일 수업 있는데 늦게까지 보지 말고 빨리 자. 대화 내용을 통해 아름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문을 사이에 두고 들렸기 때문에 또렷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름을 달래기 위해 20분 동안 애쓰고 설득하여 겨우 그녀를 잠재웠습니다. 음성통화를 끊고 나서 바로 지영 누나와의 채팅창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영 누나에게서 2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죠? 였고 그로부터 15분 후에는 이미 잠들었나요? 저도 이제 자려고요.
잘 자요.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메시지는 20분 전에 보내진 것이었고, 지영 누나는 이미 잠들었을 수도 있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지 않았어요. 방금 샤워했어요. 잠드셨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곧바로 지영 누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막 누워서 자려던 참이었어요. 휴대폰 소리가 나서 확인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해주는 것을 보니 오늘의 사건에 대해 화가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음번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즉시 거절하지 않고 언제 시간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는 저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가 피곤해질 때까지 채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실제로 만난 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름이 여러 번 영화를 보자고 했지만 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아름과 데이트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름과의 데이트 중에 지영 누나에게 시간이 생기면 그녀와의 만남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마침내 지영 누나는 저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그날 아침 일찍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떠 급히 준비했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손질하고 스타일링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그녀는 특별히 차려입고 왔습니다. 지난번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붉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치마 끝에는 레이스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짧은 원피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와 허리, 엉덩이 비율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다리에는 검은 스타킹 대신 얇은 살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검은색 하이힐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녀의 어두운 옷차림은 그녀의 밝고 부드러운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마치 백옥처럼 눈부셨습니다. 오늘의 데이트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누나, 우리 함께 걸을 때 제 팔짱을 끼는 건 어때요? 다른 커플들은 데이트할 때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영 누나는 놀란 듯 저를 한번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 씨 참 귀엽구나. 연인들만 손을 잡고 걸어요. 그리고 내가 민호 씨보다 훨씬 나이 많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잡고 걸어볼까요? 사람들은 제 누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말을 마치자 지영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족하겠지, 동생? 그 순간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쁨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자부심에 차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와 영화 감상은 데이트의 기본 코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로맨스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영화의 줄거리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고 지영 누나가 영화에 몰입해 있을 때 조금씩 그녀의 손에 손을 뻗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터치하는 정도였지만 지영 누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영 누나의 손은 부드럽고 매끄러웠으며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제 여자친구 아름의 손보다도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지영 누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지만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잡혀있도록 놔두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저와 손을 잡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의미였기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100분 동안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는 끝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원 내 산책로를 걷다가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에 손을 올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영 누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나를 좋아해요. 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지영 누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의 나이에는 이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난 민호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아는 건 누나를 보지 못하면 정말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누나 생각뿐이에요. 이 감정이 저를 미치게 해요. 그래서 꼭 제 마음을 전해야겠어요. 지영 누나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밀쳐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한 저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키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손을 들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장민호, 이러면 안 돼. 제발 멈춰줘. 그렇지 않으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사실 그녀가 진정으로 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인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저를 밀어내며 저항하려 했지만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제 팔에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장민호, 진정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우리는.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했지만 제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는 순간을 틈타 저는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키스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달콤한 맛, 그리고 그녀가 내 품에 안겨있는 느낌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입술을 탐닉했고 그녀도 마침내 저항을 포기한 듯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평범한 키스를 더 깊은 프렌치 키스로 이끌며 저를 더욱 흥분하게 했습니다. 지영 누나의 지도 아래 저는 키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그녀와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열정적인 키스에 몰두하고 있던 순간 지영 누나는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며 긴장된 팔로 내 목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른 후 살짝 입술을 깨물며 붉어진 얼굴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의 모텔을 찾아 방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에 도착하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까는 분위기에 휩쓸려 용기를 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 누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방 한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지영 누나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나이는 너의 이모뻘이야. 우리는 불가능해. 이 말을 듣자 저는 당황하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영 누나는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잠깐만, 내가 말할게. 이건 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하지만 내가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어. 지영 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내 인생의 첫 경험을 나 같은 나이 많은 여자에게 주고 싶은지 확신할 수 있어. 저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늙지 않았어요. 누나처럼 예쁜 여자 없어요. 저는 누나 사랑해요. 제가 말을 마친 순간 지영 누나는 천천히 다가오면서 그녀의 옷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검은색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 그리고 군살 하나 없는 긴 다리가 그녀의 매혹적인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유혹적인 걸음걸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모든 부분이 마치 신이 정교하게 조각한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습니다. 과거의 지영 누나는 저에게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지적이었으며 성격이 차분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봄바람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한 아기 고양이 같던 그녀가 갑자기 야성적이고 매혹적인 뜨거운 고양이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와 강렬한 반전은 제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지영 누나의 인도하에 저는 마침내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오는 떨림을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저를 소년에서 남자로 변화시킨 여자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다음 순간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 지영 누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텔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사랑의 맛은 강렬했고 그 맛을 계속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누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고 그녀는 저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그녀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집에 돌아왔지만 저는 너무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그녀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름과 헤어지고 지영 누나에게 청혼하겠다고.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아주 유치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영 누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고 나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렸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은 한낱 꿈이라고 생각해요. 민호 씨에게 그 꿈이 아름다운 꿈이었기를 바래요. 하지만 결국 꿈에서 깨어나야 해요. 오늘부터 민호 씨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고 연락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잊어요. 민호 씨의 미래에는 더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주워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시스템은 제가 차단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락처를 열어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지영 누나가 제 전화도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앱 속에서 그녀의 프로필 사진마저 바뀐 것을 보고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빛을 잃었고 마치 종말의 고독과 생기 없는 풍경만 남았습니다.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아무런 의욕도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지영 누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연히 거리에서 그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그녀의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여자친구 아름이었습니다. 장민호, 너 여기서 뭐해? 아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이 너 요즘 생기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연락 못했어. 저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영 누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름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누구셔? 소개할게. 우리 엄마야. 아름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귀는 거 엄마도 알고 있어. 반대하지 않으셔. 아름의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신이자 저를 남자로 만들어준 여자가 바로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라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눈앞에 있는 이 두 여자를 바라보며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멍하게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영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상황의 전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남편이 아름이 2살 때 사고로 돌아가고 홀로 아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꽤나 많아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쁜 지영 누나를 주변 남자들이 많이 들이대고 했죠. 하지만 지영 누나는 아름이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10몇 년을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지영 누나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돌아갔기에 그녀도 남자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딸이 연애할 나이가 돼서 본인도 이제 인생 동반자를 찾으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의 만남은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젊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딸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점에서 걱정하는지를 알기 위해 나와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 누나는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날 지영 누나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녀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름이 그녀에게 자신의 연애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이 꺼낸 사진을 보고 나서야 지영 누나는 자신이 만난 어린 남자친구가 딸의 남자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영 누나는 망설임 없이 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 누나는 자신이 나와의 관계를 끝낼 수는 있지만 딸에게 연애를 그만두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름의 반항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영 누나는 겉으로는 그녀의 연애를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딸의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누나의 진심 어린 조언 덕분에 저도 결국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을 이해했고 상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아름이 없더라도 지영 누나와 저는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은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비록 지영 누나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영 누나와 헤어진 다음날 저는 아름에게도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능을 보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저는 이미 아름을 배신했고 더 이상 그녀의 남자친구로 남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계속 아름과 함께 있는 것은 아름에게 불공평했습니다. 또한 만약 아름과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언젠가는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는 지영 누나와 아름의 모녀 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지영 누나와 아름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영 누나와의 추억은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바람대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업에 매진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와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사실 아름이와의 연애는 아름이가 예뻐서 좋아했고 예쁜 아름이 여친이면 제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살아서 좋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누나와는 다릅니다.
저는 지영 누나에게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저는 늘 지영 누나를 감사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더욱 성숙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기에 대학에서의 연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잘생긴 외모와 성숙한 매력이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가 원하는 여자를 여친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랑은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다란 말이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 후 저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지영 누나와의 추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아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활발하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아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름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응, 잘 지냈어. 넌 어떻게 지냈어?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아름은 여전히 서울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제게 지영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름은 여전히 제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었고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지영 누나와의 추억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가르쳐준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고,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끝에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영 누나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아. 그녀의 말대로 저는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정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저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씨도 정말 멋져 보여요. 윤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정은 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고 저는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정 씨, 제가 요즘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우리 정식으로 사귀어 보는 게 어때요? 윤정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민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우리 사귀어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윤정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행복을 주었고 그녀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윤정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보며 저는 윤정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윤정아, 나와 결혼해 줄래?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혼해줘서 고마워.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윤정과 함께하는 삶은 제게 큰 기쁨을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영 누나와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께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이는 지영 누나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목소리도 비슷합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